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어딘가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있다라는 곳, 그곳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 또 나를 반겨주는 누군가가 있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즉 내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바로 이곳 투자의 신 지금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2부 역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진단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못다한 종목 이야기, 2부에서도 조금 더 꼼꼼하고 또 재미있게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꼭 같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또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현재 계좌 상태는 어떤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벙벙님 잘 오셨고요. 작은 소나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그마님과 준호님 그리고 뚠뚠이님도 오 2부 하면서 반겨주셨고요. 남양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박님께서도 반가워요 라면서 올려주셨고요. MJS님 우참 이라고 하셨는데 오픈이 끝나고 제가 우참하는 거를 보셨나 봅니다. 오늘따라 자꾸 입이 꼬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는데, 자, 그리고 반올림 100%님께서도 오늘은 토마토와 함께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종목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이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포인트 짚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앞서서 일부 강의 시간에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런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나락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쵸, 살려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셨던 댓글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 실적 시즌을 조금 더 잘 버틸 수 있는 꿀팁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번에 좀 유달리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좀 반등 나오나 싶었더니 굉장히 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또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일단은 11월 FOMC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동시에 또 미국에서 중간선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끝나면 또 바로 또 12월 FOMC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또 중국에서는 또 대만에 대한 이런 무력 침공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좀 굉장히 좀 잘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시기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이 주요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상당히 시장에서 선별적인 매매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폭이 좁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폭이 좁은 가운데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을 이겨내면서 이제 뭐 굉장히 실적이 올라온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판가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용이한 그러한 기업들이 또 어느 정도 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최근에 뭐 2차 전지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태양광, 뭐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 종목군들 중에도 저는 선별적인 매매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2차 전지들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셀, 그 다음에 뭐 소재, 그 다음에 뭐 장비, 그 다음에 또 새로 폐배터리, 그 다음에 뭐 신상장주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크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은 이제 셀 관련주들, 그 다음에 소재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먼저 이제 뭐 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될 텐데, 현재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의 생산을 또 비율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이런 이제 IRA 법안이 좀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북미향으로 어느 정도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생산 시설을 미리미리 좀 늘려놓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배터리 셀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또 크게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을 견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전기차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또 3파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견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배터리 3사들, 최근에 이제 배터리 셀 3사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였죠. 뭐 삼성 SDI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배터리 셀 3사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소재군들을 좀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리튬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뭐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코리아 SE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뭐 금양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상승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 리튬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소재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이슈 혹은 이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러한 이 종목들이 잘 상승을 보여준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이나 폐배터리 쪽은 조금은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뭐 예를 들면 코인테크나 혹은 이제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빛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수혜를 못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는 지금 현재 IRA 법안을 봤을 때 소재 쪽이 상대적으로 또 크게 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또 빠르게 견제가 들어가는 부분이 광물에 대한 부분이라 역시나 소재 쪽에서 빠르게 조금 반응이 보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의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이슈나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실적이 조금 잘 나와주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판가 용의를 판가를 좀 잘 인상을 한 그런 기업들이나 혹은 이제 시장 환경이 약간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이 또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넘어야 될 산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또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또 이 산을 오르기 전에 굉장히 좀 장비들을 잘 갖춰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등산화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산복도 입어야 되고 가방도 챙겨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이 등산 장비들을 어떤 이제 이 장비들로 좀 챙겨야 되느냐. 과감하게 닳고 다른 장비들은 좀 버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새롭게 산을 오르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장비들은 또 새롭게 진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포트를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조금 이 굵직한 이슈들을 대응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여겨지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적 시즌을 놔두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 시장이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러한 이제 좋은 고급 장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이제 앞서서 실적 시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분기 실적 시즌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그 꿀팁들 전해드렸으니까요. 선별적으로 종목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까지 유의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투자라는 게 현재에 집중을 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우리는 함께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투자의 신에서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편안하게 저희한테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테디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56,5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습니다. 아침에 근무하느라 못 팔고 놓쳤습니다. 중간선거 때문에 신재생 타격 얘기도 돌던데 어쩌죠?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남겨주셨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좀 급락을 했죠. 6%대 하락했고요. 55,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하락의 타이밍을 놓친 게 너무나도 아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체크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하락이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잖아요.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굉장히 좀 수급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기대할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이 공화당의 지지율이 미국 이제 공화당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조금 더 이제 높게 나온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슈가 있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주요한 정책이 친환경이죠. 지금 현재 공화당에서는 이제 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 때 공화당의 의석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친환경 쪽은 또 사업이 조금 이제 축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최근에 미국의 흐름들을 봤을 때 IRA 법안은 이미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IRA 법안에 대해서 가장 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태양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세부하게 들어가 보면 태양광 쪽으로 해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중을 가장 크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미국 내에서 이 중국의 이 밸류체인, 태양광 내에서 중국의 이 밸류체인을 또 견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 자체 내에서 태양광을 또 시설을 늘려나가면서 미국 내에서 태양광 시설을 또 늘려나가면서 이제 중국산 제품을 쓴 그런 이제 태양광 제품은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와 같이 어느 정도 좀 견제를 한다든지 제한을 두는 그런 이제 법안이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꼽혔습니다. 중국산 이제 태양광 제품들이 쓰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또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사적인 수혜를 많이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현재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왔죠. 북미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또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던 배경에는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요하게 작용을 한 건데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 악재에 의해서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또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원동력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시청자님의 주가를 봤을 때 저는 손절 라인은 그래도 분명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저가가 55,400원에 이제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55,400원 이탈 시에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뭐 조금만 이제 하락을 해서 51,000원 정도까지만 하락을 할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4만 원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FOMC 얼마 안 남았고요. 중간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11월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 이제 뭐 지금 현재 자이언트 스텝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지만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또 추가적인 충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또 압승을 한다라고 하면 친환경 에너지 쪽에 또 타격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실적이 다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잘 나온다고 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주목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이슈들을 앞두고 만약에 이 이슈들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실망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오늘 저가 55,400원의 이탈 시에는 일단 한번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현대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OCI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상승이 좀 잘 나오다가 살짝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또 다시 한번 이 태양광의 수요는 어찌됐든 증가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이 출현을 했을 때 접근을 하면 또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되겠죠.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태양광은 뭐 주가가 완전히 낮은 바닥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가장 적합하다. 약간 테마주에 맞는 그러한 대응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너무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매수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만큼 일단은 오늘 저가를 손절가로 좀 지정을 하셔서 저가 이탈 시에는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태양광의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저가는 깨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 62,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 단가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매물대 구간인 62,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노려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조금은 불안정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 대응에 대한 조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저가였던 55,000원 부근이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62,000원까지 반등 목표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같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상향님, 2부도 출첵 굳히기 하셨는데 잘 오셨고요. 물보라님도 반갑습니다. 구리구리 너구리님, 이제 1시간 남았다라고 해주셨는데 1시간 또 끝까지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희님과 유잼만님, 또 상상님과 김선봉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같이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반올림 10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파이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8,390원입니다. 비중은 10% 담으셨어요. 오늘 매수하신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또 뒤에 댓글을 보니까 이지바이오 손절하고 파이넴텍으로 갈아탄 건데 잘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나눠주셨어요. 자, 파이넴텍 오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5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종목 정말 신상장주, 정말 신상장된 주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2,000원대 고가에서 첫날 거기서 지금 8,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매수하셨습니다. 타이밍 괜찮았을까요? 저는 최근에 신상장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좋게 보냐면 시장에 이제 대금이 살짝 좀 부족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 보기 장세로 슬슬 좀 접어들다 보니까 역시나 시장에 대금이 부족하게 되면 신상장주 쪽으로, 발음이 어렵긴 하네요. 네, 신상장주 네. 쪽으로 조금씩 이제 대금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제가 매매를 진행을 할 때 신상장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계속적으로 좀 이 종목들이 보이더라고요. 때문에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파인테크닉스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힌지 관련된 부품, 가장 이제 폴더블에서 핵심적인 그런 부품이 분사되어서 이제 파인엠텍으로 이제 새롭게 또 상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 힌지 부품에 대해서는 뭐 폴더블 폰의 가장 또 핵심적인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이 수요는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 갤럭시 S10을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쓴 지 오래됐는데 그러네요. 다음 핸드폰은 이제 폴드로 넘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대부분의 이 갤럭시 유저들은 플립이나 폴드로 좀 넘어가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폴더블 폰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 않을까. 힌지뿐만 아니라 또 2차 전지 쿨링 블록이라고 해서 2차 전지가 가열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런 부품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충분히 성장성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신상장주고요. 신상장주는 굉장히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어떤
뭐 매집된 물량이나 혹은 이제 뭐 매물대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순전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신상장주는 담기보다는 웬만하면 그날 데이 트레이딩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급에 의해서 많이 이제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대부분이라서 트레이딩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상장 첫날에 굉장히 좀 거래가 활발하게 됐는데,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담아주는 물량은 충분히 조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틀 후인 요 구간에 이제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또 담으려는 노력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 구간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물량을 담아주는 이 첫 상장날, 그 다음에 이제 모레에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아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또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이 구간,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은 약 10,000원 구간입니다. 10,000원 구간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큰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죠. 거의 이제 20% 가까이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신상장주는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이 중요하다라는 뜻은 수익도 수익이지만 어느 정도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저가가 8,370원에 잡혔습니다. 보게 되면 8,370원에 잡혔고 거의 이제 매수가 단가 근처 구간이죠.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에는 혹여나 나중에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드렸듯이 파이nem텍은 좋은 종목입니다. 이 폴더블폰 힌지 관련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성장성 기대가 되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업이다라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현재 실적이 좋다고 가는 시장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굵직한 이슈들이 연쇄적으로 또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혹시나 안 좋게 돼버리면 신상장주들은 저가를 이탈했을 때 또 언제 바닥이 잡힐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바닥이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는 게 또 신상장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결단력은 필요하다라는 점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는 이 수급들은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의 이 물량들 굉장히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려는 이 물량을 담아놨었던 단가를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수급만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10,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또 쉽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저가 손절만 저는 잘 잡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은 잘 보고 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1차는 9,000원으로 먼저 잡아 드릴게요. 이전 고점 9,000원 뚫어주는지 먼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9,000원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10,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수익 극대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조드릴 점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시장이 조금 이제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들을 마주치면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진단을 들으면서 채팅창에서 반올림 100%님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킹형님 존경합니다라고 하면서 말 잘 들을게요 라는 댓글도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파이nem텍 좋은 종목이고요. 기업적으로도 뭐 성장성이라든지 현재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수급도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다만 상장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종목인 만큼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9,000원 1차, 그리고 2차로는 10,000원 목표가, 그리고 8,370원 손절 라인도 반드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한 내용들 빠르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현대이하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만
84,000원에 네. 28%요.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84,000원에 28% 담으셨어요.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겠는데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8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떨어져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 이게, 이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서, 네. 네, 단가를 좀 낮출까, 그렇게 해야 할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 현대 기아차의 기세가 조금 굉장히 무서웠죠. 이제 시장이 뭐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차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의 매출은 굉장히 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현대나 기아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 주요 이제 계열사들, 뭐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 주신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좋은 그런 상승들을 보였는데, 갑자기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 겹쳤죠. 역시나 이제 첫 번째로 IRA에 대한 이슈. IRA가 이제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완성차 업계에서는 상당히 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좋은 이슈로 작용을 했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이 되면서 현대기아차, 완성차 업계에 약간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이슈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현대위아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 현대기아차에 리콜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품질 비용이 또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좋지 않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차의 이 판매량 호조에 따라서 당연히 또 계열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온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동차 업황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장사는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IRA 법안이 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제 이슈로 좀 작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자동차는 이 킹달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판가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원자재 대비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의 환경에도 어느 정도 좀 용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기에 반도체 이 지속적인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 이제 쇼티지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제한됐었던, 생산이 제한됐었던 부분이 또 어느 정도 풀려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업황, 자동차 부품 쪽은 분명히 또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로 3분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 나타나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대위아는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84,000원이신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좀 기다림을 갖고 가시면 그래도 수익 만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현대위아가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약 55,000원 구간이 되겠네요. 55,000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바닥을 잘 짚어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적은 또 당장에 3분기에 좋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바닥 구간을 크게 또 이탈하는 구간은 안 나올 것으로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7만원, 8만원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까지 추가 매수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제 이 이전 매물대에 부딪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 매물대를 뚫어줄 만한 강한 모멘텀 혹은 이제 재료가 부족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언제쯤 또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수급이 힌트가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일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차오르는 구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잡다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들이 확인이 되죠. 결과적으로 현대위아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아가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러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찌됐든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완성차 업계는 당장에 뭐 기업들의 내용보다는 그래도 이 외부적인 요인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매집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 단가를 보면서 추가 매수를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대응을 할 만한 구간도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그러한 수급이 들어가 줬을 때 그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 테니까 일단은 그러한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은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 안 하고도 이제 수익권까지 올 수 있는지. 가격대까지 올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길을까요? 추가 매수를 꼭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그냥 버텨봐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이제 단가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또 굵직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려는 욕구가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이제 7만 원대에 굉장히 좀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7만 원대를 바로 뚫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모아줄 그런 확률이 크고, 혹시나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11월 FOMC 혹은 이제 중간선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저점을 확인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순환을 좀 빠르게 해야지라는 그런 이제 이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응을 통해서 단가가 올라왔을 때 손실 만회를 좀 목표로 두고 그 다음에 좋은 종목 쪽으로 조금 교체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이 매매 방향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현대위아는 지금 현재 좀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염두를 하고 진행을 해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또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럼 지금은 하지 말고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좀 한 번에 티가 나는 그런 구간이 이제 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거래량이 한 번 더 출현을 할 때 언제 좀 추가 매수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니까 수급적인 부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현대위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 주시면 계속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볼까요?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 체크해주고 계시는데 과연 오늘은 미국 증시가 어떤 힘을 보여줄까? 지금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은 빨간장, 우리나라 빨간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에 또 함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장 어떨지 또 여러분들 종목은 어떨지 지금 바로 또 체크하시면서 그에 대한 해답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유튜브에서 우상향 님이 올려주신 금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내일 바로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금양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2%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내일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매수 타이밍 괜찮을까요? 저는 근데 이러한 매매 방식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 가는 종목만 좀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되잖아요. 때문에 가는 종목을 굳이 놓치고 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리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리튬 가격이 또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양이 또 리튬 광산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굉장히 또 시장에서 오늘도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 반드시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들고 가기보다는 반드시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기준에 부합을 했을 때 빠르게 수익 챙겨 나오는 그러한 매매만 진행을 하거든요. 뭐 이유는 역시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금양이 지금 현재 저가 대비 약 4배 이상의 상승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전 고점 구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구간이 벌써 이제 5번이나 연출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21,000원대를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만 원부터 2만 1,000원 정도까지 사실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적당하게 그냥 수익 먹는 그냥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앞으로 시장에서 뭐 굉장히 또 굵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순환하고 선별적인 매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시청자님께서 이지바이오를 정리를 하고 이제 파이nem텍으로 교체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이지바이오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슈가 완전히 지나간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곡물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지나갔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소외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신 그러한 이제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순환, 그 다음에 선별적인 매매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선별적인 매매 기준에도 부합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 많이 들어온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저가에 잡아놓으신 분들은 200% 넘게 수익 중이거든요. 때문에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고 빠르게 치고 빠지기 전략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금양을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하게 좋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완전히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너무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만 이제 이슈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리튬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에 또 2차 전지의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이제 소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는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뭐 금양 같은 종목들은 리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 수익을 또 쉽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금양은 나쁘지 않다. 다만 어느 정도 기술적인 관점에 의해서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다만 빠른 대응, 트레이딩으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상향님께서 매매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한번 꼭 수익 보시기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40분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 살펴볼 거고요.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3만 8천 원, 비중은 13% 가지고 있어요. 오늘 떨어진 이유가 외국인이 엄청 팔았다던데 2차 전지보다는 철강 쪽의 이슈일까요? 차라리 모아갈 거면 다른 종목으로 환승을 하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홀딩스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를 짚어보면서 앞으로 전망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모아가기 전략에 적합한 종목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철강에 대한 이슈가 좀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포스코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좀 큰 피해가 있었죠. 태풍 피해가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또 직격타를 맞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 힘난로로 인해서 상당히 또 이 타격이 컸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또 많이 떨어졌어요.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좀 주가에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철강 업황이 약간은 또 흐름이 좀 좋지가 않죠. 지금 또 계속적으로 철강에 대해서는 원가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재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전기세도 상당히 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영업이익이 올라오기에는 조금은 이제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시려면 사실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이 조금 더 이제 좋았겠죠. 소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 쪽이 조금 더 이제 크게 좀 피해를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롯데케미칼을 이제 또 말씀을 주셨어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 인수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를 보게 되면 물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죠. 큰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물량이 많이 큰 폭으로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아가기 위한 그러한 종목들은 저점에서 이제 물량들을 잘 모아가 주면서 바닥에 위치한 종목들이 또 가장 모아가기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전 시간에 일부 시간에 어떤 이제 시청자님께서 DB하이텍을 한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DB하이텍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DB하이텍이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닥 잡고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되면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황이 좀 많이 불안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업황이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밑꼬리를 그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무언가 이슈가 필요한데 철강 쪽은 당분간은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종목 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충분히 또 종목 교체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모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롯데케미칼도 조금은 이제 부정적입니다. 아직까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올릴 만한 수급보다는 그래도 좀 최근에 털어내는 수급들이 또 보였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보다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도 그렇겠지만 아직까지 좀 상승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적이 조금 우상향할 수 있거나 혹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좀 장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 봤을 때 거래가 활발히 된 구간 대비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준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한 2년 정도 전에 거래가 활발히 됐었던 구간 대비 바닥을 잡아주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 확인되는 종목들,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또 모아가기 좋은 그러한 종목들이 될 겁니다. DB하이텍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예시 정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아갈 만한 종목들은 지금 이제 곧 11월 FOMC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11월 FOMC에 맞춰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든지 혹은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든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나뉘어질 겁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시장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잘 들어가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이런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이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눌림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눌렸을 때는 오히려 조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서 수급이 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정리를 하실 생각이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 과감하게 정리, 좀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태풍 피해라든지 철강 업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있는 종목이고요. 따라서 모아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아 보이는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체크를 했을 때 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전해드렸고요.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바닥을 잡고 긍정적인 기대감과 함께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지 그런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종목들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매수하고 싶으실 때 미리 매수 문의 주시고 그 타이밍 잡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투자의 신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까요.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좀 잘 버티셨나요? 네, 겨우 버텼습니다. 네, 겨우 버티셨군요. 자, 조금 더 저희가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2만 9,800원에 32%요. 알겠습니다. SK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올해 초에 매수.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꽤 오랫동안 지금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면 중간에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좀 손실권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앞으로 이거 전망이 어떻게 될지랑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SK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은 굳이 뭐 정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SK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또 가장 대표적인 또 지주사로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역시나 좀 지주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실 주목을 받기가 힘들어요. 이제 뭐 각 이제 계열사들 혹은 이제 뭐 자회사들에 대해서 각 회사들마다 이슈가 있을 때는 이 각 자회사들의 이제 이슈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가지 SK 쪽에 수급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탄력을 받기는 조금은 이제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점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또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잘 짚어주려는 그런 좀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고는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자회사들의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좀 미루어 봤을 때 반등 시도는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SK는 사실 큰 상승이 나오기엔 조금은 힘든 구간이에요.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22만 원 구간부터 해서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 22만 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려면 굉장히 또 이 SK에 대해서 시장이 또 굉장히 좀 좋은 이러한 뭐 극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각 지주사들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미뤄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감, 소비둔의 우려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조금은 큰 상승보다는 정리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이제 23만 원 부근이잖아요. 23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1차적으로 22만 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23만 원을 노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됐는데 22만 원을 바로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만약에 저라면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여유롭게 이제 지켜보면서 바닥을 좀 짚어주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도 좀 잡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최근에 바닥에서 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도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반등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22만 원 근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 정도 구간에는 한 차례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를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22만 원을 바로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저점을 확인하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비중 축소를 해놨을 때 향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은 구간이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 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또 다른 종목을 운용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매수가까지 노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이제 22만 원 구간을 반등 목표가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22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이제 비중을 축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또 구간이 나올 때 추가 매수 전략을 노리도록 하고 그 정도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교체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굉장히 조금 폭이 접을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혹은 이제 뭐 IRA에 대해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뭐 네옴시티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반기에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폭이 좁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우리가 종목을 또 좁은 범위에서 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또 상대적으로 찾기가 쉽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종목들을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 단기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SK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되 반등 목표가 22만 원 가져가시고 그 정도 구간 나왔을 때 일단은 비중 축소 노리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22만 원 근처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아니요. 설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 시장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SK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10시 52분 지나가고 있네요. 꽃피어라 내청춘님, 수공백님 등등 지금 많이 들어오셔서 또 이 늦은 타이밍에 지금 종목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쉽게도 투자의 신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많은 종목 만나볼 수 있도록 또 달려볼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다 같이 돌려 세우면서 나스닥이 특히나 1% 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빠른 대응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내일도 힘내시길 바라시면서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